안녕하십니까. 힙한TV의 윤필환입니다. 오늘은 대퇴골두 골괴사에서 대퇴골두가 왜 무너지고 결국 수술을 받게 되는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엑스레이에서 보실 수 있는 이 고관절의 대퇴골두, 또 동그란 공 모양의 이 대퇴골두를 한번 그림으로 그려봤습니다. 그림으로 보시면 만약에 대퇴골두를 이렇게 단면으로 잘랐을 때 이 동그란 눈 모양의 그림을 세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살아있는 세포. 그리고 이렇게 회색의 이런 모양을 해면골이라고 하는데요. 대퇴골두 안에서 기둥 역할들을 해주고 있어서 대퇴골두가 무너지지 않게 지지를 해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정상 대퇴골두는 단단하게 유지가 되고 있어서 우리 몸의 체중 전체를 지지할 정도로 굉장히 단단한 뼈인데요. 어떤 원인에 의해서 세포가 괴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옆의 그림과 차이점은 원래 살아있는 세포가 있어야 될 이 공간이 비어 있고 세포들이 점점 다 없어져 버렸죠. 그림으로 그려드린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식으로 이 경계를 따라서 이 안쪽에 이쪽에 대퇴골두의 세포들이 다 죽은 상태, 이것이 바로 세포 괴사, 대퇴골두 괴사가 일어났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대퇴골두를 만약에 현미경으로 들여다보게 되면은 살아있는 쪽에서는 이와 같이 세포들이 염색이 잘 돼서 진하게 보이는 반면에 죽어있는 뼈는 이 아까 보여드린 이런 쪽을 경계로 해서 이쪽은 왠지 텅 비어 보이잖아요. 죽은 뼈가 있는 곳이죠. 그러나 처음에 뼈가 괴사가 된다고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기둥 역할을 하는 뼈들이 대퇴골두 내에 있기 때문에 괴사가 딱 발생하는 순간에 통증이 생기는 건 아닙니다. 일단은 대퇴골두가 그냥 동그라미 형태를 잘 유지하게 되죠. 그런데 우리 몸에서는 항상 뭐 어떤 세포가 죽고 다시 또 재생되고 그것을 대체하고 이런 재형성이 자꾸 일어나게 되는데 대퇴골두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퇴골두의 괴사가 됐다고 해서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몸에서는 어떻게 해서든 그 괴사된 조직을 살리려고 노력을 하죠. 그래서 아까 보여드렸던 이 괴사의 경계를 중심으로 해서 이런 세포들이 아까 좀 귀여운 세포들이 굉장히 많이 증식을 했죠. 이쪽에 죽어있는 이 조직을 살리기 위해서 총동원되는 겁니다. 소위 우리가 알고 있는 줄기세포 이런 것들이 동원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죽은 조직을 살리려면 일단 그쪽으로 혈관이 통해야 되잖아요. 저희가 알고 있기로 괴사는 결국 혈관이 막혀서 세포가 죽은 건데 어떻게 혈관이 자라 들어오냐? 조금씩 자라 들어오긴 합니다. 그 괴사된 부위가 너무 커서 완벽히 재생을 시키지 못할 뿐이지 그 경계로부터는 이와 같이 세포들이, 혈관들이 조금씩 자라 들어오게 되죠. 그럼 이 자라 들어온 혈관을 타고 재생이 필요한 줄기세포 등 줄기세포, 거기는 뭐 골세포, 골모세포, 뭐 파골세포 이런 것들이 있는데 좀 복잡하죠. 그런 것들이 총동원됩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우리 몸이 재생이 되려면 먼저 죽은 뼈를 없애야 되겠죠. 죽은 뼈를 없애고 나서 그쪽에 이제 새로운 세포들이 자라 들어오고 그 세포들이 이제 재생을 하는 데 담당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 잘 보시면 유령 모양으로 생긴 세포가 보이시죠? 요 모양입니다. 요 뭔가 좀 귀엽게 생겼죠? 이 세포는 파골세포를 그림을 그린 것입니다. 파골세포, 뼈를 파괴하는 세포. 뼈를 자꾸 흡수하는 거죠. 그런데 이 죽은 조직을 이렇게 흡수를 하고 거기에 재생이 되는 과정이 1년에 아주 부드럽게 연속이 돼서 재생이 되면 좋을 텐데 이렇게 됩니다. 이쪽에 뭔가 구멍이 뻥 뚫렸죠. 이건 뭐 어느 다양한 부위에서 이제 일어나게 되는데 그 취약 부위를 제가 포인트를 그린 것입니다. 파골세포가 만약에 저기를 저렇게 파먹게 되면은 뭔가 약해지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 고관절에서 대퇴골두는 큰 체중을 지탱을 합니다. 위에서부터 아주 서서 걷다 보면 굉장히 몸무게를 지탱을 하는 뼈인 거죠. 근데 저쪽에 동그라미가 생겨서 뭐 취약한 지점이 생겼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여기서부터 이쪽으로 쫙 금이 갈 수가 있습니다. 약해진 포인트로 해서 뭔가 뼈가 금이 가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것도 금이 간 것도 결국 골절입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굉장히 아프게 됩니다. 처음에 괴사가 일어났다고 하더라도 처음엔 아프지 않다가 이렇게 취약한 부분이 생겨서 뼈에 금이 가버리게 되면은 그 순간 환자분들은 굉장히 심한 고통을 느끼게 되죠.
게다가 또 운이 안 좋게도 이 대퇴골두 골괴사라는 병은 한번 생길 때 양쪽에 생기는 확률이 거의 한 반 정도 이상이어서 반 이상 정도나 돼서 한쪽에 괴사가 있다고 판정을 받으신 경우에는 MRI 등을 찍어서 정밀검사를 찍어서 반대편에도 괴사가 있는지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이렇게 뼈에 금이 가면 MRI상에서 막 뼈가 부어 보이기도 하고 쉽게 얘기해서요. 그렇게 굉장히 아프게 됩니다. 이럴 때 통증이 생기는 거죠. 이렇게 통증이 생기면 체중을 실을 때 굉장히 통증이 심하기 때문에 잘 걷지를 못합니다. 특히 초기에는 정말 아파서 걷지 못할 정도가 되고요. 자, 다시 한번 MRI를 보고 설명을 드리면 MRI상에서 이 부위, 여기가 이제 대퇴골두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분은 왼쪽이 아파서 병원에 오신 분이에요. 그런데 보면 MRI상에서 요 까만 선이 보이시죠? 요 까만 선. 요 까만 선이 바로 괴사의 경계입니다. 이 괴사의 경계로 해서 이쪽이 뼈가 죽었다고 보실 수가 있는 거죠. 이쪽은 살아있는 뼈고 이쪽은 죽은 뼈.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오른쪽은 안 아픕니다. 아직 골절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괴사가 생긴 지 얼마 안 된 거겠죠? 그런데 왼쪽은 이런 선이 하나가 보이시죠? 이 선이 바로 그 골절선입니다. 금이 갔다고 보는 거죠. 그 가장 취약한 부위, 아까 모식도에도 그림을 그려드린 것처럼 이렇게 체중이 실려버리니까 이 부위가 약해지면서 쫙 금이 가는 거죠. 굉장히 아픕니다. MRI에서 볼 수 있는 것들은 꽤 많이 있는데요. 이때 통증을 느끼게 됩니다. 살표로 보여드리면 요 까만 선의 경계 부분이 괴사된 부위이고 저 위쪽에 녹색 화살표가 가리키는 쪽은 금이 간, 약해져서 금이 간 부분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걸 다시 MRI와 조직검사, 그림, 현미경 사진으로 또 한번 보여드리면 MRI에서 괴사된 쪽은 이렇게 까만 선을 경계로 해서 이쪽이 죽은 뼈인 거고요. 그리고 이분도 많이 아파하시는 이유가 그쪽에 골절선이 이렇게 보입니다. 이 부분을 조직검사를 해서 보면은 살아있는 뼈와 죽은 뼈가 뭔가 다르죠. 죽은 뼈는 좀 푸석푸석하고 모래알처럼 보이는 반면에 살아있는 뼈는 아주 정상적인 조직을 보입니다. 게다가 여기 이렇게 있는 이 부분이 골절이 된 거죠. 이 모식도하고 비교를 해보시면 이 취약 부분에서 금이 같다고 볼 수가 있는 거고 현미경에서 보시면 이 부분이 괴사의 경계라고 볼 수가 있고요. 여기는 살아있는 뼈, 여기는 죽은 뼈, 그리고 잘 보시면 이렇게 선이 그려지는데 이 선이 바로 골절선입니다. 저런 골절선이 있으니까 굉장히 아프게 되는 거죠. 보통 인공관절 수술을 받게 되면 조직검사를 저런 식으로 할 때도 있거든요.